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활기찬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바로 건강한 신체 유지, 활발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성장입니다. 각각의 요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건강한 신체 유지. 첫 번째 핵심 요소는 건강한 신체 유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는 체력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먼저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주일로 나누면 하루 30분씩 주 5일 정도 운동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태극권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제가 만난 82세 김영수 어르신의 경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30분간 걷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신 지 10년이 되셨는데 같은 연령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 루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근력 유지뿐만 아니라 골밀도 증가, 심혈관 기능 개선, 그리고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근감소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므로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입맛도 변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영양소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12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며 체중 1kg당 1.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kg 체중이라면 하루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죠. 실제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1개와 우유 1잔, 통곡물 빵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요리에 다양한 채소를 곁들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두부나 콩 요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요거트를 추천합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처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3-6개월마다 체크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암 검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체크를 일상화하고 고혈압이 있다면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 매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도 정확한 시간과 용량을 지켜야 하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치아 건강은 영양 섭취와 직결되며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 활발한 사회적 관계. 두 번째 핵심 요소는 활발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족관계의 재정립.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더욱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역할 분담과 공동의 취미 활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 수업을 듣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간섭은 피하되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만난 75세 박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은퇴한 남편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답답했는데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가니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사이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관계와 새로운 만남. 친구 관계는 노년기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창회, 향후회, 종교 모임 등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대상 SNS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페이스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만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은퇴교사라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지도를, 은퇴 의료인이라면 무료 진료 봉사를, 기업 출신이라면 청년 창업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68세에 봉사를 시작한 이민수 어르신은 처음엔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삶의 큰 보람이 되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보세요. 아파트 노인회, 동호회, 지역문화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규칙적인 일정을 만들어주고 소속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 요소 지속적인 정신적 성장.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지속적인 정신적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정신적으로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평생 학습의 실천. 늙어서 뭘 배우냐는 생각은 버리세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학습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지역문화센터,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학습 기회가 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악기, 미술, 역사, 철학 등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던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72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김순자 할머니는 3년 만에 간단한 영어 회화가 가능해졌고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 안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알파벳도 헷갈렸는데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늘더라. 무엇보다 뇌가 젊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독서도 훌륭한 정신활동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을 유지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시력이 떨어진다면 오디오북이나 큰 글자 도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과 창의성 개발. 취미 활동은 즐거움을 주면서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원 가꾸기, 요리, 사진, 서예, 뜨개질, 목공예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 활성화에 특히 좋습니다. 창의적인 활동도 시도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연주 등은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유튜버, 블로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과 정서 관리, 정신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상실감,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정신과 상담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종교 활동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제공하며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켜줍니다. 지금까지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신체 유지, 활발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성장.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책 10분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보세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